네, 4월 19일 토요일 어벤져스 전략회의 시작합니다. 오늘 게스트는요, 특별히 우리 김영우 전 의원님, 국방위원장까지 지낸 국민의힘의 중진 정치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김 의원께서 지금 뭐 일본에 좀 1년 유학 가 계셨는데, 예, 예, 제가 지금 근황을 좀 알려주시죠. 예, 사실 지난주에 이제 갑자기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게이오 대학의 방문 연구원으로 음, 도쿄에 계속 머물고 있었는데, 저희 집안에 그 상을 당했어요. 아, 예, 그러셨군요. 그 큰고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예. 그 장례식 이제 참석차 지난주에 급거 급거. 들어왔죠. 예, 고모님 상 때문에. 네, 예, 들어왔는데 예, 지금 당내 조기 대선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학교 쪽에는 사실 얘기도 제대로 못 하고 예, 지금 이제 도쿄로 갈 그 비행기 표를 지금 끊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그래도 이거 뭐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는 문제다 나름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 있는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네. 경선에서 미래를 위해서 미래 비전을 그리는 그 후보를 돕기로 일단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5월 3일 그 대선 경선, 당내 경선 끝날 때까지는 여기 국내에 계시겠다는 거죠? 일단 그럴 작정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한동훈 캠프 인선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우리 김영우 의원께서 국가안보위원장. 네. 뭐 저는 뭐 특보단장을 맡게 됐습니다만 네. 우리 이제 한동훈 캠프에서 김영우 의원님과 제가 이제 끈끈한 동지로 똘똘 뭉쳐서 그렇게 예, 됐네요. 5월 3일 반드시 승리를 일궈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우 의원님께 또 여러분들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고요. 그 개요대학에는 그 담당하는 교수가 그 니시노 교수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니시노 준야 교수가. 니시노 예. 준야가 제 후배예요. 그렇습니까? 후배니까 제가 잘 얘기해 네, 놓겠습니다. 잘 좀 얘기해서 저 김영우 우리 의원 지금 김영우 의원이 여기 큰일 하고 있다고. 네, 네. 서울에서 아주 급하고 큰 일이 생겨갖고 그러다 마치고 돌아갈 거니까 불이익 주지 말라고 아, 잘 얘기해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 또 이렇게 학부형을 만나게 됐네요. 고맙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세 가지 이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뭔가 비장의 한 수다. 뭐 처음에는 뭐 신의 한 수다. 그 뭐 한덕수 차출로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 거꾸로 뭐 비장의 한 수, 신의 한 수가 아니고 자승자박. 오히려 국민의힘 어떤 그 운신의 폭을 좀 올가매는 자승자박이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거 한번 살펴보고요. 또 이제 윤 어게인 신당 소동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심지어 이제 친윤들 내에서조차도 이제 윤석열과 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른바 윤손절론이 국민의힘 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그 A조 토론회 지금 한 3시 반 정도에 끝났습니다. 보고 우리 김영우 의원님과 함께 좀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서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오늘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참 재밌는 기사를 정치면에 냈는데요. 한덕수 차출론에 매몰됐다. 그래서 중도층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40인데 국민의힘 1위인 홍준표는 6%뿐이 안 된다. 그 밑에 그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저기 어제 발표된 이제 한국갤럽 조사인데 이재명이 지난주 대비 1% 올라서 38이 나왔어요. 근데 중도층에서는 조금 더 나왔네요. 40까지 나왔는데 홍준표가 6이고 한동훈이 5고 한덕수와 김문수는 중도층에서 4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보다도 중도층에서 훨씬 좀 저조한 성적인데 이게 오히려 한덕수 그 차출론 이게 오히려 그 보탬이 아니라 오히려 좀 이게 뭐 국민의힘의 경선의 활력소가 아니라 오히려 이게 뭐 좀 교란 요인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그렇죠. 지금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공당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공당이고 이 국민의힘 공당인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경선을 시작하고 있고 경선 주자들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그 한덕수 차출론이 더더군다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그거는 그냥 폭탄 들고 자폭하는 거죠. 폭탄 들고 예. 자폭이다. 그거는 정당 민주주의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정상적인 단일화도 아닙니다. 누가 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윤석열 정부에서 행정부 넘버 2였습니다. 국무총리고 지금 또 60일 동안 이제 60일도 안 되죠. 이 중차대한 이 비상시국에 이 명실상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그렇죠. 대행으로서 일단은 당장 급하게는 조기 대선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또 외교적으로는 미국 등 여러 나라들하고 또 무역 전쟁에 있어서 그런 그 모든 무역 협상 전략을 짜는 최고 우두머리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 후보가 된다, 선수가 된다는 거는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 우리가 그걸 봐야 되죠. 한덕수 개인, 그 한덕수라고 하는 그분 개인의 성품이나 실력 이런 건 있죠. 네네. 그거는 뭐 제가 보더라도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성품도 좋으시고요. 하지만 국민들은 뭘 볼까요? 과정을 볼 겁니다. 과정이요. 예. 그렇죠. 과정도 공정해야죠. 예. 음. 이 지금 선거가 치러지고 있고 경선이 치러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뭐 애시당초 또 경선 처음부터 참여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나왔는데 그 후보와 나중에 단일화를 한다? 이거 국민들께 이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게 불공정 게임이에요. 예, 불공정 게임이고 예. 그래서 우리는 선거라고 하는 거는 결과도 중요합니다만은 과정이 중요하고 그 절차를 지키는 정당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덕수 차출론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그 지지율 지표를 보면은 우리가 우리 속담에 아랫돌 빼서 윗돌 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그렇죠. 한덕수 이렇게 저희 가칭 이제 후보겠죠. 잠재적인 후보로 놓고 이제 지지율 조사한 것 같은데 결국 지난번에 홍준표 대표 후보 지지율, 뭐 김문수 후보 지지율 그게 빠진 게 한덕수 권한대행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플러스 알파 효과가 없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국민의힘 후보들 그 지지율 총합 그럼 한덕수가 들어왔으면 그거보다도 플러스 알파 새롭게 뭔가 추가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중도 확장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제살 깎아 먹기 그렇죠.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다른 걸 떠나서 일단은 상식적이진 않아요. 그 오늘 동아일보에 이렇게 썼어요. 한덕수 출마론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덕수 차출론 이후 중도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던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이 잇따라 대선 불출마와 경선 불참을 선언하면서 경선 시작부터 김이 빠졌다는 것이다. 한 수도권 의원은 안 그래도 볼 것 없는 집에 대선까지 남은 시간도 별로 없는데 한덕수 차출론으로 스스로 발목을 잡은 결과가 된 것이다. 이 평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동의하죠. 네. 더더군다나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또 서너 번씩 했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이거 나서서 무슨 뭐 한덕수 권한대행을 뭐 시대적 소명이다, 나오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뭐 의회 민주주의에 정면 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당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정말 납득이 일단 안 돼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지금 이재명 민주당의 여러 가지 무슨 뭐 우리가 의회 폭거다, 입법 폭주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판도 해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제대로 된 선거를 통해서 제대로 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자라는 게 대선의 목적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합당하게 상식적으로 움직여야죠. 그래서 저는 무슨 이렇게 연판장 이게 뭐 사인했다고 하는 분들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거는 정말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정말 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제 판단으로는 네. 한덕수 권한대행 못 나올 거예요. 못 나온다. 네. 안 나온다보다도 못 나온다. 네. 저도 뭐 같은 생각인데 그 여론의 흐름도 좋지 않아요. 목요일에 발표된 거 MBS 조사 보면요. 한덕수 출마 적절하지 않다, 부적절하다. 66% 국민의 3분의 2예요. 근데 중도층에서는요. 더 높아요. 73%가 출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확장성이 없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갤럽 조사에서도 보니까 한 권한대행이 직무수행 잘하고 있다가 41%고 잘못하고 있다고 50이에요. 부정평가 더 많아요. 부정평가가 이 긍정평가보다 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자꾸만 한눈 팔고 있냐. 당신 지금 맡은 바 업무에 전념해도 될똥말똥 참 어려운 시국인데 어디 한눈까지 팔고 있느냐. 부정평가 올라가고 지금 이러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심리와 정서는 이해는 해요. 이제 간혹 어떤 분들이 지금 우리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 중에 현재 시점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이길 만한 그 지표가 안 나오다 보니까 조바심이 생기죠. 그렇죠. 네, 그런 그 어떤 유권자로서 국민들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불안감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경선 초반이고 오늘도 이제 A조 1차 토론이 있었는데요. 이게 보십시오. 시간이 갈수록 결국은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숫자가 줄어들고 또 경쟁 속에서 여러 가지 첨예한 그 이슈와 또 미래 비전을 놓고 토론을 하게 되면은요. 결국 돋보이는 후보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선거는 거의 민주당 후보하고 엇비슷하게 갑니다. 이게 수렴이 돼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최종 그래서- 후보가 선출되면. 예, 그래서 그거를 기대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정도의 뭐라 그럴까, 능력들이 있는 후보들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그쪽에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게 맞다. 특히 우리 당 지도부나 우리 당의 선관위는 그런 걸 좀 철저히 해야 됩니다. 한독수 차출론 이런 거 그냥 막 인구에 회자되도록 내버려두면은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당의 공식 기구 아닙니까? 선관위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굉장히 아쉬웠어요. 이런 판에 딱 잘라서 얘기해야 된다. 황우여 선관위원장도 말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한독수 권한대행도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게 좋죠. 예. 과거에 그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결국 이제 출마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그러니까 대선 그 기준으로 따지면 D-55일 네. 되는 그 국무회의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네. 불출마 선언을 했죠. 근데 그렇죠. 한덕수 대행은 지금 그 시기에 넘었거든요. 네. 예, 근데 안 하고 이리저리 그러니까 간덕수라는 별명이 붙어갖고 말이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 출마 여부에 대해서 왜 그렇게 그냥 안개 화법으로 흐리고 있느냐 하는 한덕수 대행에 대한 그 무책임 그 이게 하나 나오고요. 방금 전에 우리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당 지도부가 그럼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쌍권 지도부가 한덕수하고 면담하던가 뭐였고 자꾸만 이렇게 교란 요인이 되니까 빨리 입장 표명하시오. 이렇게 좀 압박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저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한덕수 뭐 추대론 그 좋은 거 아니냐고 오히려 띄우더라니까요. 이게 제가 뭐 페북에도 썼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거 그냥 정말 반장 뽑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다는 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그 선수로 나올 그 선수들이 정말 마음을 독하게 먹고 네. 이번에 한번 국민을 통합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을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이제 구체제 안 된다. 이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시대 교체도 하고 생각의 교체도 하고 정치 교체도 해야 된다.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선수로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냥 약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인기가 조금 있다고 이 대통령 나올까 말까? 저분 인기 있네. 저분을 모실까 말까? 대통령 후보를요. 이렇게 그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 사듯이 쇼핑하면 안 된다. 후보를 쇼핑해서는 안 되죠. 우리 정당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계엄이라고 하는 큰 잘못을 일단 저지른 정당입니다. 이거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사과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새로움을 위해서 우리가 이 고통을 다 함께 이겨내면서 미래로 나아갑시다. 라는 어떤 강고한 의지를 가지고 뛰어들어도 될까 말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뭐 나올까 말까? 저분 모실까 말까?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이게 무슨
그런 정도의 결기 가지고는 저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좋은 의미의 권력 의지, 강철 같은 그 더군다나 굉장히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 대선판을 치를 수밖에 없잖아요.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국민의 절대 다수가 그냥 그 엑스표치는 그걸로 대통령이 파면돼서 이루어지는 조기 대선이니까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되는 거 비상한 각오, 정말 강철 같은 의지, 권력 의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한번 뭐 지지율 좀 나오니까 좀 해볼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일단 이런 지금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이 대하는 자세, 태도 이거부터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런 때는 원래 정말 마음이 있으면 스스로 국민한테, 온 국민한테 내가 검증을 받겠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어려운 질문, 그 날카로운 비판, 비난 감수하겠다. 나는 그 과정을 다른 선수들하고 똑같이 겪겠다. 그런 자세로 원래는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못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못 나올 거라는 거에 저도 한편인데요. 왜냐하면 무소속을 하게 됐잖아요. 그 2017년에 이제 반기문 유엔 총장이 대선 도전 선언했다가 중도 하차한 그 사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요, 자금 문제도 많이 작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 이제 갖고 있는 재산에서 뭐 1억 원을 만들어 갖고 캠프에 갖다 주면서 잘 써달라 그랬는데 그 며칠 만에 그냥 다 바닥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그 반기문 사무총장 그 배우자께서 이러다가 우리 그냥 뭐 저기 되는 거 아니냐, 알거지 되는 거 아니냐. 이 자금 문제도 많이 그랬다는데 무소속 후보로 나오게 되면 이 본인이 그거를 감당을 해야 돼요. 당이 있으면 당의 자금이 있잖아요. 당 자금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서 최종 확정된 그 대통령 후보가 윤석열 정부의 행정부 국무총리가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네. 국민의힘 후보하고 맨날 그 당정 관계하던 그런 관계인데, 예? 당정 회의하던 그런 그 관계인데 무소속으로 나와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하고 단일화를 한다? 그거는 단일화가 코미디. 아니죠. 예. 예, 뭐 다른 정당하고 타 어떤 당이나 이렇게 해서 정말 민주당의 정말 이런 어떤 앞으로 예측이 되는 그런 아주 이상한 그 정권은 막아본다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최종 어떤 그 단일화면은 뭐 그래도 또 납득할 그렇죠. 수 있겠죠. 네, 많은 국민들이. 그런데 그 현 정권의 국무총리가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여당의 그런 그 당권 주자하고 단일화를 한다? 당권이 아니죠. 대권 주자하고 단일화를 한다? 이거는 진짜 코미디죠. 예, 그리고 누가 뭐 대단한 뭐 신의 한 수처럼 이걸 기획을 했는데 저는 뭐 이미 이건 삼류 기획이다. 삼류 기획.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는데 보세요. 이제 5월 3일에 국민의힘 후보 뽑혔는데 무소속 한덕수하고 단일화를 하면 단일화라는 게 이게 말이 쉬워서 단일화지. 단일화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하다 보면 뭐 협상하다 깨지기도 하고 뭐 붙기도 하고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그리고 단일화가 이루어진 후에 과연 시너지 효과 제대로 날지 2012년도에도 보면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가 됐지만 안철수가 나중에 빡쳐가지고 미국 떠나버리고 과거에 노무현 정몽준 그거 보면 또 정몽준이 나중에 뭐 노무현이 이상한 발언했다고 지지철회 선언하고 이 우여곡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하고 빨리 그 진검승부를 해갖고 그걸 따라잡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며칠 남지도 않은 조기 대선에서 단일화하는데 진을 다 빼버리면 어디다 언제 가서 이재명을 이겨 먹습니까? 예. 그렇죠. 국민들은 이 과정을 다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예. 국민의힘이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물론 이제 민주당의 입법 폭주 말도 안 되는 30번에 걸친 그 줄타내기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또 이제 또 비상계엄을 했잖아요. 그런 이후에 국민의힘이 어떤 길을 지금 걸어오고 있나를 그 과정 절차를 국민들이 많이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6월 3일 날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 우리는 그래도 어려운 선거지만은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해왔노라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명분을 잃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 지금 너무 이상한 길로 가고 싶어하는 그 유혹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빨리 단념해야 됩니다. 네, 단념해야 되고
그 오늘도 뭐 4.19 뭐 기념식 있어가지고 거기 뭐 기념사를 또 한덕수 대행이 하던데 저는 하루라도 빨리 입장 표명하는 게 정말 그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에 대한 최선의 도리라고 생각해요. 예. 이런 식의 그 애매한 줄타기는 정말 무책임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 뭐 이런 이제 기사가 동아일보에 나올 정도로 한덕수 차출로는 이미 빛이 발했다 이미. 네. 빛이 발했다. 그러니까 뭐 그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올 거다. 뭐 이런 게 맞는데 여하튼 그 이 변수를 괜히 그 애매하게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신속한 입장 표명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 한동훈 후보가 그 월요일인가? 월요일 9시인가 10시에 이제 후원회 계좌 오픈하죠. 네. 예. 여러분들 다 뭐 소식 접하고 있으실 텐데, 그게 뭐 한도액이 29억 뭐 5천만 원이니까 그렇답니다. 후원금 모금 한도가. 근데 이재명이 그걸 뭐 21시간인가 만에 뭐 채웠다라고 해요. 채웠다라고 하는데 저는요, 우리가 9시 오픈이죠. 우리가 이재명보다 더 빨리 그거를 채울 수만 있다면 그게 굉장한 기폭제가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다른 후보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그렇고요. 한동훈이 이거를 이재명보다 더 빨리 후원금 한도액 29억 5천만 원을 마감을 했다. 이러면요, 이게 엄청난 에너지가 되고 그 기운이 이제 그 사방팔방으로 좀 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거에도 이런 거 갖고 기싸움들 많이 하죠. 했는데 뭐 그날 당일 기사예요. 네. 이게 뭐 며칠 가지 않고 그리고 뭐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보다 더 늦게 찼다. 저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요. 돈이기 때문에 뭐 일만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잘 싸워가지고 이재명을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또 대선에서의 어떤 그 대선 비용 이건 또 중요하니까 그럼요. 이게 또 마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또 딱 정신 차리고 있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쫙 도와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벤져스 우리 동시 시청자 수가 9,067명 되는데요. 여기 보세요. 10만 원 있잖아요. 10만 원 보내면 연말 정산 때 10만 원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우리나라가 그건 잘 돼 있어요. 네, 잘 돼 있어요. 10만 원 보내잖아요. 그 많이 보낼 생각하지 마시고요. 10만 원. 10만 원만 보내면 그게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고스란히 돌아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지금 동시 시청자가 이제 9,000명 정도 되는데 얼마죠? 9,000명께서 이제 10만 원을 보면 단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9억? 9억인데? 이것만 해도 벌써 한 9억이 되네요. 9억이 되니까 여러분들 10만 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잠깐 빌려줬다가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뭐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안철수 이런 분들 그거하고 굉장히 비교가 될 거예요. 작년 전당대회 때도요. 그때는 1억 5천만 원이가 그랬어요. 네, 1억 5천. 8분 11초 만에 마감됐습니다. 아. 계좌 오픈한 지 8분 11초 만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당시 제가 이제 전당대회 때 그 쭉 복귀를 해보면 엄청난 그 기폭제가 된 거예요. 기싸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